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회사에서 선배들이 무조건 적금 들으라고 해서 적금을 들긴 했는데 자산이 증식된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오늘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적금을 드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재테크도 우리가 각자 가진 장점을 활용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찾아보면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보통의 경우에 미래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소득, 즉 일정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뭐예요? 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일정한 현금을 활용해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최대한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면 투자 기간은 장기로 가져가고 그 투자 기간 동안에 연간 평균 수익률을 인플레이션을 비트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유의미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거예요. 실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프로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가정하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10년간 매월 150만 원씩 정기 적금에 투자를 했을 때랑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원금을 10년에 걸쳐서 1억 8천만 원 정도 투자한 셈이고 적금을 했다면 되돌려받는 명목 금액은 약 1억 9,4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2억 8,5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20년으로 확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3억 6천만 원을 20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한 셈이고 적금을 했다면 약 4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만약 S&P 500에 투자했다면 9억 5,800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복리의 힘도 어느 상품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적금도 복리 아니냐고요? 물론 적금을 통해 모은 것도 복리이긴 합니다. 게다가 원금이 보장되는, 즉 잃지 않는 투자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적금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방금 언급한 10년간 투자 사례를 가지고 말해보자면 우리가 돌려받는 명목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비교하자면 적금의 경우는 마이너스 15.8%이고 S&P 500 지수 투자는 플러스 23.5%입니다. 적금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부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금에 몰빵하실 건가요? 그리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 초년생이 좀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회 초년생은 아직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을 이루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지금 벌고 있는 소득보다 향후 벌어들일 소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더 높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높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집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장년층은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높지 않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사회 초년생일수록 적금에 몰빵하기보다는 적당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낫다.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시드 머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반드시 적금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적금의 실질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적금에 몰빵하기보다는 적금과 주식으로 나누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사회 초년생한테 더 유리합니다. 즉 무조건 주식에 몰빵하자는 말도 아닌 거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적금 30, 주식 70과 같이 나누어서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은 올리면서도 포트폴리오가 주는 분산 효과도 누리자는 거예요. 게다가 주식은 단기적으로 시클리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과거 20년 S&P 500 차트를 봐보세요. 만약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단기적인 충격이나 변화에 털리지 않는다면 주식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우리가 만약에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을 선점한다면 더욱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부를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금에 몰빵하지 말고 주식 상품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정한 비율로 담는 것이 낫다. 오늘 이야기한 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적금은 원금을 지켜주는 잃지 않는 투자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즉 적금만 하면 우리의 부의 크기는 쪼그라들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적금만 고집하지 말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 상품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대로 주식에다가 몰빵을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예적금과 주식에 적절히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휴먼 캐피털을 파이낸셜 캐피털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더 적절한 포트폴리오인지 항상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제 채널이 작아서 아마 다시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